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은 세계문학 7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7편의 기준은 오로지 재미입니다. 제가 이 재미있다고 한 세계문학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굉장히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야기가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계문학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름도 너무 낯설고 내용도 복잡하고 그 당시 시대 배경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문학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읽는 게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는 책 7편 소개 출발할게요. 첫 번째 책은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요. 톨스토이의 핵심 사상을 전해주는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단편이 10편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우리가 자주 접해온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단편집에 모두 실려 있어요. 톨스토이는 여러 가지 명작을 남겼는데요. 톨스토이의 다른 작품들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다른 작품을 접하기 전에 이 단편집을 먼저 읽어본다면 톨스토이의 다른 작품집이 정말 궁금해질 거예요. 톨스토이는 작가로서 엄청난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생활보다 19세기 러시아의 봉건 제도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들을 위한 작품을 쓰고 농민들의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귀족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요. 농민들을 위한 단편집 모음입니다. 단편집이지만 심오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이 가득한 책인데요. 이 책은 진짜 단편 10편이 모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쉽고 재미있는 세계문학 베스트 7 중에 두 번째 책은요. 바로 오스카 와일드 단편선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작가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사람과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타고난 천재라고 하나 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집에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평범한 이야기를 절대 평범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게 오스카 와일드만의 매력이에요. 오스카 와일드의 최고의 장점은 아름다운 독설이에요. 문장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문장 안에 독설이 가득합니다. 그 독설이요.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아름다운 통쾌한 독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세계문학 베스트 7 중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스캇 피츠제럴드 단편선입니다. 스캇 피츠제럴드는 단편을 무려 160편이나 썼다고 해요. 그 단편을 160편이나 쓴 이유는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캇 피츠제럴드는 정말 타고난 작가예요. 글을 굉장히 쉽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캇 피츠제럴드가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근데 흑수저 출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벌려놓은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단편을 씁니다. 그래서 단편이 160편이나 되는데요. 그 160편이나 되는 단편들 중에서 베스트 단편을 모은 것이 바로 스캇 피츠제럴드 단편선이에요. 스캇 피츠제럴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예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작자도 바로 스캇 피츠제럴드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이야기꾼으로 타고났어요.
스카 피츠제럴드에 등장하는 소설의 등장인물은 오묘하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비호감 캐릭터마저 매력덩어리입니다. 스카 피츠제럴드의 삶과 그 스카 피츠제럴드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돼요. 주인공의 삶과 작가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정말 꿀잼주의보예요. 재미로 읽는 세계문학 베스트 7 중에 네 번째 책은요, 해밍웨이 단편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편집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요, 단편집은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집 하나에 적게는 한 10편, 많게는 한 15편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하루에 한 편만 읽어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학의 세계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해밍웨이의 삶은 뭐라고 할까요? 영화로도 제작될 수 없을 만큼 정말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해밍웨이는 굉장히 많은 대표작들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작가 개인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굴곡져요. 일단 결혼을 4번이나 했고요.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문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해밍웨이는 여타의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짧고 간결한 건조한 문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밍웨이가 주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해밍웨이 문학의 힘입니다. 해밍웨이 하면 떠오르는 게 쿠바가 떠오르잖아요. 모히또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밍웨이가 쿠바에 살았던 전적과 카스트로와 만났던 전적 때문에 해밍웨이가 말년에 FBI의 감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말년에 도청과 감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해밍웨이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작가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고심을 하던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해밍웨이의 드라마틱한 삶만큼 그의 족적이 잘 고스란히 남겨있는 해밍웨이 단편선을 추천해드립니다. 세계문학 베스트 7 5번째 책은요, 모옌 중단편선입니다. 모옌은 중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 모옌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제가 이 모옌 이야기를 듣고 잔상이 계속 남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굴곡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옌 작품 중에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붉은 수수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모옌 작품이 여러 번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옌이 스토리를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단편선 안에 있는 작품이 다 재미있을 수가 있는지, 그게 계속 잔상에 남아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옌 중 단편선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문학 베스트 7 중에 6번째 책은요, 바로 문맹입니다. 이 문맹의 저자 아고타 크리스토프는요, 헝가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난민이 되고 맙니다. 난민이 되어서 스위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로 데뷔한 거는 프랑스어를 익혀서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전혀 쓸 수 없었던 거예요.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썼지만 헝가리어로 글을 쓰지 못하는 아픔에 대해서 이 작가가 작품에 쓰고 있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가볍고요. 127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저는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어버렸는데 이 책 또한 정말 너무 생각할 거리를 저한테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이 책은 사고혁신연구소 지정도서로 선정되었어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재미로 읽는 세계문학 베스트 7 중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요,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도 읽고 나서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단테의 신곡이 3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3편을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 한 편으로 된 거 읽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책을 사실 남편한테 선물로 준 책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읽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옆에서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고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천국과 연옥, 지옥을 모두 여행한 기분이었어요. 이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제가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저자인 단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요. 단테는 피렌체 출신이에요. 근대 여명이 시작할 무렵에 태어난 작가였는데요. 작가이기 이전에 단테는 정치가였어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고향인 피렌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20년간 유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년의 유랑 중에 써낸 작품이 바로 신곡입니다. 이 신곡에는 정말 많은 인간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신곡에 등장합니다. 신곡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인간 군상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쓰여진 이 작품이 엄청나게 구성이 치밀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편견 없이 이 책을 바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재미있게 읽은 세계문학 베스트 7을 꼽아봤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 주관적인 취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장르의 베스트 7 영상도 찍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